오늘 스토리텔링은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로 초반 브리핑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엔비디아 굉장히 주목해야 할 그런 이슈입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간밤에 빠졌습니다.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굉장한 좀 영향력이 있는 벤처 투자가입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인물이 헤지펀드를 운영하는데 틸 매크로인데요. 엔비디아의 지분은 전략 매각했다라는 우리가 한 번쯤 들었죠. 왜냐하면 앞서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각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오니까 최근 AI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또 때마침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참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이게 3년 만에 회사채 발행을 한다. 이 추진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당연히 AI 인프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20억 달러 모집을 했는데 보니까 800억 달러 수요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적으로는 폭발적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잘 아시다시피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최대 공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모달하는 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의욕도 사실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캐펙스 설비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캐펙스가 2023년 대비해서 3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회사채 발행 또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9월, 10월, 11월 초에 다 있었죠. 오라클 180억 달러 8월에 있었고 그 다음 달 메타가 30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알파벳이 총 25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아마존까지 합세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AI에 대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장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되면 시중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도 사실 간밤에 관련주를 급락시켰던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뭐냐면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낸드가 6개월 내에 50% 올랐고 디램은 무려 300%나 뛰었습니다.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고요. 낸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결국 하드웨어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모건 스탠리에서 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 대표적으로 델이 있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8% 넘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게 또 시장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드웨어 업체의 마진이 압박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매출 총 이익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구조, 가격 구조를 뜯어보면요. 메모리는 하드웨어 원가가 최소 10에서 최대 70%를 차지하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AI 하드웨어 말고는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마진 압박에 시달리면은 이후 이게 장기화될 때 가격 협상 부분에서나 아니면 고객 수요에서나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도체가 예전과 같이 재고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포인트를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것이 2016년도에서 2018년 사이클 후반기 패턴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중후반에 진입한 사이클의 어느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 일각에서는 AI 캐펙스 설비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전히 견조하고 메모리 기업들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와중에 최근의 흐름들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시장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 주춤에도 장비주는 또 견고하게 가는 거 보면 이러한 또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JP 모건에서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석 전략가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S&P 500 인덱스 같은 경우에 향후 1년간 16%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 말에는 S&P 500 지수가 7,8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발언이 되겠고요. 이 이슈는 AI 관련해 가지고 효율, 기반한 강력한 실적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조정 국면을 겪을 수 있으니 이것은 유의하라고 하면서 어쨌든 AI 기술주들이 받쳐주는 강력한 실적 때문에 S&P 500 지수가 내년 말에 7,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또 앞선 부분과 또 다른 맥락이죠. 예상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AI 모멘텀을 재확인하는 거, 그리고 12월에 금리를 좀 인하해 주는 거,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로 스토리텔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엔비디아 주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미국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젠슨 황 CEO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산업이 확대되고 수요가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중요한데 젠슨 황이 5천억 달러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미 10월에 GTC에서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실적들이 잘 잡아줄 수 있을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엔비디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코스피 4천 안착하는 과정 참 신고식이 매섭습니다. AI 버블 논란이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출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역시 그 영향권에 있는 거와 다름없죠.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그 문구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목으로 갖다 붙였고요.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자.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했고 하나증권은 K 증시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강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세장 속에서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재정비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내적으로 불안 요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게 안 될까 봐 불안감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해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 시트 이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공동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환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한 요소가 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M7 중에 마지막 주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AI 설비 투자,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보면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AI 버블 판단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를 참고해서 하나증권이 최근 증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IT 버블 직전의 데이터 이걸 좀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추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 부분이 현재 13.8인데 IT 버블 직전은 GDP 대비해서 15%에 육박하고요. GDP 성장 기여도 같은 경우에도 IT 버블 직전은 2%였는데 지금 현재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 국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에 기여할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 보면 돈을 그래도 벌고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일단 현재는 S&P 500과 코스피를 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 평균 순이익이 현재 13.5%인데요. 당시 IT 버블 직전은 12.7%로 아직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13.5%로 과거 11%보다 높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업들이 그래도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기업들 현금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부채 관리인데 빚 관리도 예전보다는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은 2%인데 당시는 10%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관리가 더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봤더니 미국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G20 국가 평균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미국 지속 하락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 이슈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12월 FOMC에 대해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많고 기준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만에 하나 기준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하 사이클 분명하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전으로 갔을 때는 금리 인하 인상 왔다 갔다 하는 국면 속에서 금리가 여전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고금리 국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 스프레드 부분인데요. 회사채와 국채 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벌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현재 3.2%로 낮은데 과거 위기였을 때는 1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전과 다르다. 버블 직전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정점이 1999년도 이렇게 따진다면 그때의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거품론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지금 1997년 중반 국면에 더 가까우니 그런 AI 거품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K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추세의 초입 국면이다. 4,000P에 대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볼게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최근 또 뜨겁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탑픽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11월 제약바이오 탑픽을 제시를 했고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전략에 대한 얼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증권에서는 제약사에서는 SK바이오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폴이 이게 성장세가 확인이 돼서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향 관세 15%가 확정돼서 이건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 가치가 오르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고요. 바이오텍은 세 가지 골랐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키투르다 SC FDA 승인 이슈 잘 아시죠? 항암제 정맥 주사 아니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 제형이 승인이 되면서 추가 라이센스 아웃 유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 기술이 좋으면 남이 파르는 그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있는데 임상 발표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긍정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투셀입니다.
파트너사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인데요. 여기에서 약물 접합, 플랫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독점권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공동 개발할 때 임상 진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11월 24일 재상장이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 전략 얘기를 했는데요. 모멘텀 있고 성과 있고 그리고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을 쭉 골랐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종목만 여기 써놨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하나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리가켄바이오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색깔을 좀 칠해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무디스가요.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에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리포트 보니까 현대자증권에서는 그래도 2차전지 탑픽은 LG 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4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차전지는 ESS 모멘텀을 만나서 지금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는 수혜가 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력 대응에 뭐니 해도 ESS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관련 매출을 2배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련의 흐름들이 이렇고 리튬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수요와 가격이 동반으로 오르면서 관련주 수익성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사실 ESS를 만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 강세로 좀 호재거리는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최대 리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펑 리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회장이 내년 수요가 30% 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수요가 40% 증가할 때 톤당 약 4,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리튬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부진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3년간 9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22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통당 1억 원을 호가했었는데 그게 90% 고꾸라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만 ESS 만나고 9월부터 반등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이런 이슈에 반응했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10월 양극재 수출량이 4년 만에 최저다. 이런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뉴스도 있고 좋지 않은 뉴스도 있는데 어디에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최근 시장의 대세는 ESS인데 그거에 대한 탑픽이 LG 엔솔이라는 그런 전망들 좀 다수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보시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LG 3사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한 흐름들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과 LG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다 높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거든요. 근데 중립으로 유지한 이유만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4분기에도 일회성 비용, 희망 퇴직 비용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췄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일렉트릭이 4분기 역시나 같은 이유로 희망퇴직 추가 비용이 있으면서 영업 손실 추정치 이런 부분을 더 높게 잡아서 중립을 좀 유지한다라는 부분이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목표 주가는 이렇게 올렸는데 투자 의견은 중립 유지이다라는 데에서도 투자의 그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까지 살펴드렸습니다.